자, 그럼 지금부터 드래프트 사이트 옵션 편에 대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드래프트 사이트 홈페이지에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활용을 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대부분 Q&A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옵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옵션 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다른 CAD랑 옵션 조정하는 게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옵션에서 주로 설계자가 많이 체크를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나 특정에 나온 그 옵션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옵션을 선택을 하시려면 여기 도구에 가시면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 아니면 직접 명령창에다가 옵션을 기입하시면 바로 명령이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옵션을 키는 명령어도 개별적인 명령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소개할 그런 단축키 세팅을 하는 부분에다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파일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면 지원 부분이 있죠. 여기는 각종 이제 글꼴에 관련되어 있는 거나 외부 파일을 내부의 안쪽으로 삽입해서 쓰는 그런 파일 위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글꼴 매핑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폴더를 여시면 여기에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위치든 경로가 나온 부분은 그 경로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로에 대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엔 이렇게 폴더를 확장하셔서 그 하이 그룹에 있는 거를 여시면 해당되는 폴더를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글꼴 매핑 파일은 문자 스타일에 참조된 글꼴 파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글꼴 파일을 매핑 정의하는데 그 위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여기다가 넣어놓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또 설명이 나오게 되죠. 다음에 이제 대체 글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는 총 3가지 글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SH, X 글꼴과 큰 글꼴, 쉐프 파일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글꼴은 각 또 해당되는 그 위치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2D CAD도 같은 CAD를 쓰지만 이제 다른 업체에서 파일을 받는 거에서 폰트가 깨지거나 그럴 때 글꼴이 서로 없어서 그런 매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지 않은 다른 회사의 도면을 열게 되면 처음에 폰트를 정해달라는 그런 창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 갖고 있는 버전이나 아니면 서비스 팩에 맞게 글꼴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도면을 열기 전에 그 디폴트 값을 변경해 주는 건데 그러한 글꼴이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참고로 드래프트 사이트는 윈도우 폰트를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글꼴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드래프트 사이트에서 글꼴을 다른 쓰지 않은 글꼴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글꼴을 다운받아서 OS에 설치해서 쓰시면 드래프트 사이트에도 바로 그 글꼴을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기타 다른 2D에서는 이제 자체 글꼴을 가진 글꼴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깨지 않는 글꼴로 서로 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도면 템플릿 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도 다양한 도면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도면 기본적으로 새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 안에서도 사용자가 템플릿 스타일을 정해서 미리 세팅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표제란도 있고 안에 레이어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렇게 메인 처음에 여는 파일의 디폴트 값으로 잡아서 템플릿을 바로 열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도면 파일 위치죠. 그래서 도면의 검색 위치를 지정을 할 때 여기 부분을 쓰고요.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 위치도 제공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서트 블럭이라 그래서 블록 위치가 지정되는 부분 있죠.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지정을 하고 차후에 인서트 블럭 명령을 사용해서 삽입할 때 그거에 대한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식 있는 선 파일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서식 있는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리치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치 라인은 대부분 다중선으로 두 가지 선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요거 서식이 있는 선은 뒤에 또 세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리치 라인의 경로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마다 다양하게 갖고 있는 그런 선 스타일이 있죠. 그 선 스타일도 사용자가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는 명령어들은 또 개별적인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옵션에 해당하는 창을 바로 여실 수가 있어요. 선 스타일인 경우에는 이제 라인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옵션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또 바로 열려지게 되고요. 지금 옵션의 개별적인 이런 그 열 수 있는 명령어들은 나중에 도움말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 참조 위치 파일 이 부분도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가 있죠. 솔리드웍스의 드래프트 사이트에서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바깥에서 썼던 외부 파일을 내부 쪽으로 넣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택치 드로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참조 도면에 대해서 외부 파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경로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인쇄 스타일, 프린트마다 각각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타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프린터 템플릿 설정 위치가 담긴 곳의 위치도 여기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파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UI로 되어 있는 그 메뉴 파일에 대한 위치를 사용자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별칭 파일 위치입니다. 요거는 여기 뒤에서 이제 제도 스타일에서도 저희가 설정을 할 건데 단축키가 들어있는 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하는 그 파일에 대한 경로 부분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실제로 쓰여지는 그런 아이콘 위치에 대한 정보 값이 나와 있는 그 위치고요.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해서 쓸 수 있는 요거는 각 나라별로 그런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한국이 아닌 뭐 일본이나 뭐 미국 이렇게 영국식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사용자 지정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쪽으로 가시면 이제 글꼴 파일 검색 경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말이 있는 폴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간단하게 도움말 쓰는 법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용이나 색인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움말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검색을 해서 또 업무에 활용하시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요 드래프트 사이트를 읽어드리는 그 로그 파일 위치도 여기서 지정이 되고요. 다음에 사전 파일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언어를 찾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제공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걸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크게 이제 뭐 외부 파일 경로를 삽입해서 쓰는 경로가 아닌 경우엔 디폴트로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지원 파일 경로. 우리가 이제 외부 파일, 캐드에서도 이런 외부 경로 같은 거, 저희가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같은 데에 대한 블록의 경로를 많이 지정해 놓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일을 이렇게 별도로 넣고, 인서트를 하고, 바로 그 폴더에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파일 네임을 치면, 바로 그 블록이 삽입이 되는 위치로 여기서 또 경로를 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보고서 자동 보내기라고 있죠. 아마 쓰시다 보면 이제 뭐 프로그램 OS 문제건 이제 언어 문제건 아니면 중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건 이제 충돌이 나서 프로그램이 꺼지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수에서 만든 제품들은 이렇게 오류 보고서를 자동으로 압축을 해서 본사에 보내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거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때 사용자가 직접 뭐 그쪽 본사에 그 내용을 보낼 거냐 하고 뜨는데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그런 게 자동으로 보내지고요. 드래프트 사이트는 이 서비스 팩에 대한 이 종류가 자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피드백을 받고 또 바로바로 서비스 팩 버전에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서 본사에 다 보내주시면 프로그램 또 개발에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음에 새 시트 작성 시 이제 인쇄 설정 관리자에 대한 이런 체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쇄 설정은 좀 이따가 또 확인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최대 그 명령 내역줄을 이렇게 개수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부터 4096까지 있는데 아래에 보시는 이런 명령창에 대한 내역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행위고요. 다음에 이제 자포 입력에 대한 옵션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 요소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냅 입력으로 자표 입력이 이제 무시를 한 상태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크립트 실행 시 자포 입력 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프로식 서버를 쓰시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직접 그런 프록시에 대한 유형을 설정을 하고 호스트나 포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디나 암호가 걸려 있으면 여기다 설정을 하시면 그것도 서버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표시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에는 이제 화면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크롤 막대가 있죠. 만약에 이제 아이콘이 난 쓰기에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크롤 막대 체크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없던 스크롤에 이런 가로와 세로가 생기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얘도 적용을 하면 기존의 아이콘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아이콘 타입으로 이제 명령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옵션을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시면 바로 그 인터페이스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명령창 문자는 요 아래쪽에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사용자가 디폴트 값으로 여기에 그 명령에 대한 네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크기나 글꼴도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글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OS에서 사용하는 그 폰트를 그대로 여기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부분 디폴트로 쓰시는데 나는 배경색이나 아니면 십자선 마크에 가로 세로 색이나 그런 색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서 그런 색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면 요소 색상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픽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저희가 커서가 나오는 그 센터라고 하죠. 잠깐 밖에 나갔다 와볼까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빨간 선이 있고 세로 초록선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전체 무한선으로 이런 커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캐드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정해드렸던 그 그래픽 영역에서 이 포인터 크기를 100 정도로 해서 쓰시면 그 화면 영역에 무한대로 커져서 작업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도면 요소 스냅 도구 설정 표시는 저희가 오스냅 기능이라고 하죠. 교차점이나 센터점 그런 거 할 때 각 도구에 대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텍스트나 어떤 특정 객체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같은 거를 거실 수가 있어요. 특정 글자를 치거나 아니면 선을 찍으면 내가 지정한 그 주소에 맞게 자동으로 페이지가 열리는 그리고 이제 도구가 설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 요소도 이렇게 투명 표시 상태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및 다른 이름은 저장. 요걸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세팅하실 거예요. 기존에 호흡을 해야 되는 그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파일 형식, 내보내는 형식이나 여는 형식.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그 가능한 요 확장자는 이제 DWG나 DXF, DWS, DWT가 있고, 요거 에드인은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이제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에드인 시킬 때 또 불러드리면은 그런 툴바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확장자인데, 기존의 2D에서 거의 쓰고 계시는 그런 디폴트한 확장자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저장되는 것도 현재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하이 버전부터 최고 i13 버전까지 DW와 DXF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인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파일 인쇄. 사용자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인쇄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이나 특정 그 파일에 대한 값들을 입력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폴더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쇄 스타일이 있죠. 내가 지정한 레이어는 0.2로 두껍게 나와라 라고 그렇게 세팅해서 많이 쓰실 텐데, 그거에 대한 파일 위치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은 이제 그 출력이 되는 선 특성에다가 두께를 부여해서 출력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에다가 명명을 해서 인쇄를 스타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디폴트는 그 색상 이렇게 인쇄 스타일 따라서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회사의 그 스타일마다 출력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안에서도 되어 있는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보시는 이런 그 앞에 가 있는 네임들도 딱 그 2D CAD에서 보시던 거랑 되게 비슷하실 거예요. CTB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저희 이제 WEBS라고 파일도 이렇게 만들었죠. 기존에 있는 그 인쇄 스타일을 약간 수정을 해서 현재 자기 회사에서 출력이 되는 선 두께를 별도로 세팅해서 쓸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 회사마다 요게 세팅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일반 옵션 쪽에 가시면 프린터가 이제 바뀔 때 용지 크기를 유지할 거냐라는 그런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요. 용지 배경 표시 여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인쇄 가능 영역 표시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거 백업 파일이라고 하죠. 저장을 하는 일정한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사용자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 동일한 파일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되고, 자동 저장이 되는 경로나 그 값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쓰시는 분마다 좀 다를 거예요. BAK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하면 별도로 백업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기존에도 그 뒤에 확장자를 DWG로 바꿔서 모디파이 파일이나 아니면 이전에 모르고 작업했던 거를 다시 도면에 살릴 때 작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시간과 옵션 여부를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블록이 삽입되는 단위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도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단위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저희는 보통 밀리미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블록이 삽입되는 그 단위나 활성 도면 단위의 값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배율. 자, 미터식이랑 영국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배율 목록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크로라고 해서 지금 작업한 사용자가 하는 그 행동을 하나의 이렇게 동영상처럼 녹화를 해서 일정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언어화로 바꿔서 그런 거를 그 명령을 쓰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리습,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리습이나 아니면 전문화된 리습을 많이 탑재해서 쓰실 텐데, 그것도 기존의 CAD에서 작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뭐 C++이나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그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개별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안에 이미 그 API 관련되는 그런 매크로 소스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 파악을 하셔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단 그거는 이제 그 무료 버전에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없고, 상용 버전, 프로페셔널이나 엔터프라이즈 팩 버전에서 그 작업을 해서 탑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설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옵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포인터 제어. 저희가 이제 그 오스냅이라고 하죠. 작업을 하다가 기존에는 아마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같은 거 누르면 어떤 교차점이나 센터점, 사부점 같은 보조 옵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드로잉 작업을 계속 이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드로잉 작업 중간중간에 저희가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할 때 디폴트로 잡히는 거를 미리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댈 때 끝점이 잡히겠다, 무조건 디폴트로 하면 요거를 체크를 하고, 원을 잡을 때 각 사분점을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나온 이제 노드라는 거는 저희가 치수도 보통 센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삽입을 하시죠. 그래서 그 노드에 해당되는 치수 딱 중심선 같은 거 잡을 때도 요 노드를 체크를 하시면 그 텍스트 중간에 딱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와를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냅 설정. 기존에도 아마 여기 그 아래쪽에 직접 그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펑션 키, F1부터 뭐 F12까지 디폴트로 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F9 같은 경우는 스냅 키가 먹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F9 스냅 키를 사용자가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수 같은 거 넣을 때 뭐 일정한 치수와 간격을 할 때 스냅을 켰다가 치수를 딱딱딱 정해서도 넣고 다시 스냅을 끄고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가로, 세로 길이값을 여기서 설정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시 부분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요소 추적 관련된 이 트래킹 관련된 것도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극안내선 관련된 것도 폴라리 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 안내선을 여기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눈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또 모눈에 대한 그 간격, 이건 또 F7키에 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쓰시던 2D랑 그 펑션 키가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입 그대로 이렇게 그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 간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드로잉 작업할 때 그 선택 박스나 아니면 도면 요소를 선택한다거나 그럴 때 그 박스 크기가 쓰시는 분마다 다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그맣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박스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색과 크기 여부를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큐에 대한 크기는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상자라고 해서 그 중요상자 크기는 또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도면 요소 선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택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 컷에 있는 가장 처음에 들어와 있는 그 피크박스라고 하죠. 그 피크박스의 크기도 사용자가 이렇게 슬라이더 바를 통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미리 하이라이트가 되죠. 어떤 객체를 작업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표시 여부도 여기서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치수 팔레트. 이 드래프트 사이트 쓰시게 되면 각 치수마다 치수를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쪽에 치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앞에 대한 수량이나 뒤에 상위 공차 그리고 리비전이 수정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본 같은 거를 바로 작업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제 기존에 쓰던 이런 그 에디터 기능이 아니라 바로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하나 또는 중복되는 치수에 대해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우스. 기존에 아마 그 오른쪽 마우스를 엔터로 똑같이 지정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 역할이나 아니면 이전에 썼던 명령어가 다시 먹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작업으로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휠 방향이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요 휠 확대 방향을 앞뒤로 조정해서 또 바꾸실 수가 있고요. 클릭 여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 2번을 클릭해서 편집할 거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또 바로가기 메뉴를 쓸 거냐에 대한 여부도 여기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약에 나는 무조건 엔터키를 쓰겠다, 엔터키를 쓰거나 아니면 이전 명령을 동일하게 쓰겠다는 타입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기존에 쓰시던 거랑 동일하게 쓸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엔터키와 누르게 동일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바로 명령이 먹고요. 한 명령에 대해서 또 반복 실행한 타입도 이 2번째 거를 체크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도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 반복으로 일괄적으로 쓰시면 엔터키로만 여기 먹습니다.
다음에 이제 별칭. 아마 요거 작업을 하시다 기존에 있는 뭐 라인이나 무브, 렉탱글 이런 거 같은 명령은 비슷한데 어떤 특정한 명령어는 안 먹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쓰는 캐드랑 조금 거의 다 비슷하기는 한데 좀 다른 명령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캐드에서 쓰는 전체적인 명령어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명령을 읽거나 내보내는 기능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디폴트로 요 알리아스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고란데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 직접 한번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컨트롤해서 저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바깥으로 안 뺐네요. 텍스트 파일을 저희가 바탕화면에다 한번 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저도 날짜 앞에 입력하고 이제 제 이니셜을 딴 이름으로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도 아마 그 워드 파일이나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많이 단축키를 수정을 해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본인 입맛에 맞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워드패드나 이런 텍스트 파일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 열리고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풀네임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기존에 썼던 거랑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지금 저도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를 시킨 건데 뭐 특수기호도 이렇게 해놨죠. 별표도 있고 뭐 플러스도 있고 혼합키도 있고 드래프트 사이트도 동일하게 중복키와 혼합키가 조합키가 전부 다 먹습니다. 그래서 특수기호 같은 것도 전부 다 단축키로 쓸 수가 있고요. 대신에 조심하실 거는 기존에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내가 덮어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치고 들어간 명령어가 모체가 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 명령을 세팅하기 전에 명령이 겹치는 명령어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일을 가지고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사용자를 만든 다음에 나는 그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방금 본 이 옵션의 별칭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져오기를 해서 그 파일을 여기서 읽고 전부 다 기존의 파일에 얘를 적용하시면 그 파일 그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 세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도면 설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 상대 치수라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상대적인 치수에 대한 체크박스를 하시면 그 상대 치수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문선이나 이중세선, 일점세선 같은 거에 대한 그 도면 비율에 따른 크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정수로 설계를 하고 표제란과 딤 스타일을 그 글자 크기에 대해서 맞추는데 중심선은 그 일점세선처럼 그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야 되죠. 하지만 전체 도면 배열과 그 선 배열이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트 단위의 기준으로 배열이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눈에 잘 안 보이고 촘촘해서 직선처럼 보인다. 그러한 성관계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엔 여기서 배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아마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면 경계에 대한 영역을 사용자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도면을 쓰다 보면 전체 확대를 했는데 그 현재 화면에서 다 보이지만 않는 특정 영역도 도면 경계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다른 그 외부 파일에서 만든 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사용자가 직접 이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구석을 부여를 해주시면 그 부분만 도면 경계 영역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인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기술 자료로 다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 표시 쪽에 가시면 블록을 특성을 표시할 거냐.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그 객체를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면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옆에 그 선에 따른 선 속성창만 뜨게 되죠. 하지만 블록은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은 블록 네임이 나오고 그러한 표시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성 여부도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에서도 0,0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어떻게 할지 표시를 할 건지 아이콘으로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점 유형이 이제 기본에 조그맣게 딱 찍는 게 되게 작아서 이거를 변경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유형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기존 쓰던 거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데 요거를 이제 크기를 사용자가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절대 단위로 그냥 크기로 지정을 하던가 아니면 표시의 상대적인 퍼센티지 값으로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위계 유형은 이제 건축 쪽 표기법도 있고 공학 쪽도 있고 분수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팅한 값들을 요 아래 미리 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해석 같은 거 이제 뭐 하고 나면 그런 결과값에도 이런 이 표시나 이런 작업들로 표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위가 어떤 특정한 표기법으로 내가 도면에 표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기존의 치수를 덮어서 타이핑해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유형을 선정을 하셔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각도 값도 이제는 십진도수를 쓸 건지 도분초를 쓸 건지 아니면 라디안 단위를 쓸 건지도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어떻게 표기됐는지 다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좌표계, 기존 갖고 있는 그런 좌표계에 대한 그런 표준값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좌표에 대한 표준값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수정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 윗면 바라보는 그런 뷰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옵션에 가시면 그 좌표계 변경 시 뷰도 같이 업데이트 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배열, 목록 관련된 것도 용지 단위에 대한 도면 단위, 그에 따른 이런 배열 비율은 여기 도면 배열 목록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배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사용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정한 뭐 배열에 대한 그 필터 네임이라든지 그 용지의 단위라든지 도면 단위에 대한 그 배열 값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불필요하게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 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면에 표기가 되는 표준 구성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면에 대한 범주가 어디까지냐? 라고 해서 대부분 여기 안에 있는 것들로 저희가 다 도면 요소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나는 특정한 것에 대한 도면으로 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필터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 여부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위반 시에 알림 창이나 그 자동으로 수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옵션에서 조금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만지는 제도 스타일 부분이죠. 자, 활성 제도.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그 타입들이 저처럼 똑같이 다 있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표준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용자가 여기에서 각종 이제 뭐 스탠다드, 심플릭스, 뭐 로만슨 이런 유형에 따른 그런 작업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도 스타일을.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뭐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이렇게 제도 스타일 문자 쪽에 가시면 사용자가 원하는 글꼴이나 이런 뭐 높이 그리고 뭐 뒤집겠다 그리고 뭐 수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시면 그 만들어진 그 문자 형태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옆에 보시면 두 가지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봤던 그런 레친 라인이라고 한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을 동시에 그리는데 간격은 뭐 0.5씩 서로 오프셋을 하고 위에서는 또 빨간 선으로 하고 아래서는 검은 선으로 하겠다 라는 것들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도면층도 사용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뭐 히든선이나 가상선, 센터선, 그리고 이건 이제 실선, 대부분 아마 5개, 6개 정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많이 쓰실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레이어도 기존의 레이어를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데프 사이트에서 만드셔도 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레이어나 아까 말씀드린 치수, 그런 디멘전 관련된 것들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갖고 와서 저처럼 템플릿화를 시켜서 만드시면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 스타일에 대해서도 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에 있는데 내가 쓰던 선이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선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시보드나 이렇게 센터선 같은 것들을 기존에 쓰던 거랑 방법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로드를 해서 선을 가져와서 자기가 특정한 레이어를 만드는데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 색상도 일단 그 대표적인 이제 7개의 색상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이렇게 색 도표를 보고 직접 여기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존에 7가지 색으로 많이 하실 텐데, 여기도 색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경우는 사용자가 아예 그 전체 색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그 선을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RH라고 하죠. 이런 표현에 따른 그런 그 선 색상, 그 기호, 남바링에 따라 여기에 또 자동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선 가중치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출력하는 쪽에 가보면 2가지로 되어 있죠. 그 레이어에 뭐 세팅을 해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선 자체에 명명을 해서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밀리미터나 인치 단위로 2가지로 세팅을 해서 여기서 그 부분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레이어에다가 많이 세팅을 해서 출력은 그대로 레이어의 속성에 담겨진 그 두께로 많이 출력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그 부분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자도 사용자가 그 텍스트랑 마찬가지로 위에 설정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쓰고 싶은 이런 텍스트나 이런 문자 형태로 골라서 문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여기도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많이 만들어 썼던 건데 그런 스타일을 설정을 해서 정할 수가 있고요. 자,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을 설정을 할 거면 이 차이라는 창을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든 그 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뭐 문자 이동에 대한 그런 맞춤이나 아니면 공차가 들어가는 세로 위치, 연장선, 요거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이제 레이어의 매핑이라고 하는 이제 매칭 프로 같은 기존에 썼던 것들도 이용을 해서 많이 그 텍스트 캐리를 덮어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그 치수 스타일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자가 만들거나 아니면 복사를 해서 특정한 그 소성값만 다르게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도, 치수, 길이에 대한 설정이나 화살표 크기, 어떤 타입을 만들 거냐, 그리고 뭐 이중 치수에 대한 타입도 여기서 다 선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맞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출 거냐라고, 치수가 넣는 크기가 좁으면 밖으로 튀어나게 할 거냐, 위로 올라오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치수 그 중간 밑선을 중간에 끊어서 그렇게 표현할 거냐, 회사마다 다 다양하게 쓰시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다 세팅할 수가 있고요. 치수 문자도 뭐 치수선 옆에 넣을 거냐, 치수선 없이 위에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수 배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1대1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만든 치수가 지금 도면 배열이 2대1로 돼 있다. 만약에 배율을 2배로 줄여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인수 배열을 넣어서 시트 비율에 표준한 비율에 맞게 이제 도면 비율에 맞게 치수도 올바르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수가 오는 그런 문자 위치에 대해서 사용자가 문자 배치를 지정을 하거나 취사 보존사에 정렬하는 기능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 치수 스타일 어떻게 할 거냐. 회사마다 그 가공이나 아니면은 그 끝에
따라서 이렇게 소점 자릿수도 정해놓고 쓰시죠. 마무리 공차 같은 값들도 그 정밀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값들은 뭐 반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여기에 달 수가 있고 디폴트로 치수 앞에 뭘 꼭 달겠다라고 하는 접두사나 접미사도 여기서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수선, 치수선에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있죠. 그래서 그 치수에 대한 그런 선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한 치수는 그 치수선은 양쪽에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거 끌 거냐, 뭐 오른쪽 끌 거냐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외팔보 치수 같은 타입으로 칠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쪽 치수에 대한 그 치수선이 꺼져요. 그래서 그거 여부도 세팅을 하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 그 치수 타입이 어떻게 바뀔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밑에 깔리는 그 보조선에 대한 그거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치수가 넘어가면 그 거리를 얼마나 띄울 거냐라고 하는 그 값도 여기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도 여러 가지죠. 이제 원형 치수에 대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중심 마크 표시도 저희가 하죠. 명령어 중에도 원을 그려놓고 저희가 센터 마크라 그래서 별도로 센터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센터 마크를 찍는 그런 중심 마크 표시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크기도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반지름 치수일 경우에 그 조급값, 각도값도 빠지는 치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그 치수에 지정되어 있는 문자나 색상, 높이 같은 값도 여기서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 이제 어디에 올 거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지스나 어버브나 이렇게 그 돼 있는 그 문자 위치 같은 것도 많이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중심으로 하면 여기 제외라고 가운데로 오고 뭐 외부로 하면 치수는 무조건 우리는 바깥으로 빠지고 요거도 회사마다 타입이 다르시죠.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치수선과 문자의 크기를 얼마만큼 버릴 거냐 여부도 여기서 간격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자 맞춤에 있어서 IS 정지 규격을 쓸 거냐 아니면 수평 정렬할 거냐 그냥 치수선에 맞출 거냐 여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차, 어떤 특정한 그 치수에 대해서는 공차가 들어가는 게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공차 설정 가시면 기본적으로 편차나 한계, 대칭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한 기능에 체크를 하게 되면 밑에 이제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값이 열어서 각 공차 내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예, 동일하게 두 가지 선으로 나올 때 두 선에 대한 세팅을 하는 값도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테이블. 저희가 이렇게 그 서식으로 한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뽑으실 수가 있는데 그 테이블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스타일이나 그 내용을 여기다가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외곽을 어떻게 살릴 거냐. 제가 엑셀이나 이렇게 워드에서 쓰는 그런 엑셀 셀 형태를 잡을 때 같은 그런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뭐 표를 만들 때 이 레이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제도를 해놓고 나서 자기 컴퓨터에서는 한번 지정해 놓으면 디폴트 값으로 이러한 값들이 이제 그냥 들어가지게 됩니다. 근데 PC를 이제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래서 똑같은 인터페이스 안에서 쓰고 싶은 경우가 있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사용자 설정에서의 별칭, 단축키 지정하는 거는 명령어를 지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다 잔뜩 지정한 인터페이스 자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싶은 경우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저도 여기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금 세팅이 있는 거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추가를 하시면 내가 만든 거에 대한 뭐 이름을 달아서 뭐 날짜별로 관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그 CUI 타입에 따라서 이름을 다셔도 되고. 그래서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져오기 통해서 아마 기존에 원래를 열면 거기에 디폴트로 들어있는 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타입별로 새로 만들어서 그런 타입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축키 파일이나 이런 프로파일 하나 들고 있으면 드롭 사이트가 설치된 어느 컴퓨터에 가든 자기가 원래 쓰던 타입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지정한 이 단축키는 그냥 명령어에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F1부터 F10이나 컨트롤 S나 기본 단축키에 저장되어 있는 키들이 있어요. 펑션 키와 기본 단축키. 예를 들어 나는 그것까지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엔 도구에 가시면 거기에 인터페이스 사용자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열면 이런 창이 또 나오게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런 메뉴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묶음들 같은 것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고요. 근데 크게는 이걸 바꿀 일은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이제 마우스 동작과 키보드를 많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우스 동작도 기존에는 아마 오스냅 정도만 보조 조합키로 쓰였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른쪽 키를 아까 지금 이 세팅에서는 엔터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Shift 누르고 오른쪽을 하겠다. 그럼 디폴트는 이렇게 스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되어 있는. 근데 그 밖에도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을 누를 거냐라는 거에 자주 쓰는 명령어나 그런 세팅 값들을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Shift 오른쪽에도 그 값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 클릭 여부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작업 상태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마우스에 대한 컨트롤을 마치면 이런 키보드에 대한 이런 바로가기 키들 같은 경우도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보면 기존에 있는 아주 디폴트적인 값은 빼고 나머지는 좀 제 맘대로 많이 조정해서 썼는데, 컨트롤 0부터 이제 9까지 또 기본 키들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아마 그 중에 이제 다 쓰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키 같은 세팅을 할 때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우고 사용자가 컨트롤 7이나 컨트롤 8 그런 데에다가 값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도 명령어를 동일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명령어를 여기서 내가 추가를 하고 사용자가 그 키를 지정을 한 다음에 명령어를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편한 게 내가 기존의 키를 지정해 놨으면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그래서 기존의 키랑은 엉키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스넷 같은 거 쓸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저희가 클릭하고 오스넷을 잡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오스넷 기능을 직접 눌러서 작업하시죠. 자, 이런 연속적인 작업에서 필요한 중간 명령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펑션키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넣고 나서 기존에 이렇게 겹치는 기존에 디폴트한 것들은 사용자가 지워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적용한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UI 기본 디폴트는 이렇게 클래스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막 변경을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0분이었는데 한 50분 정도가량 제가 좀 진행을 했네요. 자, 다음에 최근에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게 버전이 총 3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프로페셔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팩 버전을 구입을 하셔서 각종 콜 지원과 원격 지원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위 모드 엔터프라이즈 팩 버전 기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 조금 더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만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저랑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도구에 가시면 기존에 없는 기능들이 여기 더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용 버전에만 제공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그 명령어 중에 퀵 모디파이 명령어 같은 명령어도 있습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객체가 있고요. 그래서 퀵 모디파이를 설정을 하면 내가 어떤 도면 요소를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준점을 정하고, 그러면 원래는 복사하는 명령어 따로, 이동하는 명령어 따로, 뭐 스케일 명령어 따로 있죠. 근데 거기 하나의 명령어로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그냥 그 추가적인 보조 옵션만 찍으면 바로 해당되는 명령을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명령어 안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용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파워 트림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거랑 명령어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파워 트림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원래는 트림 작업을 하려면 어떤 경계 요소를 하나하나 끊던가 아니면 영역이 되는 두 가지 선택을 지정을 해놓고 그 중간에 딱 지우는 영역인데, 이거 쓰시게 되면은 마우스가 지나가는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손쉽게 삭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드래프트 사이트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솔리드웍스를 기존에 쓰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요소 잘라내기 부분에 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기존에 2D에 없었던 이런 굉장히 편한 기능들도 상용 버전에서는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리소스 그 팔레트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디자인 리소스라는 명령어를 여기 이렇게 기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해요. 이건 뭐냐면 윈도우 탐색기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어떤 그 도면을 만들면 그 도면 안에 블록도, 내부 블록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도면에서 만든 치수 스타일, 도면층, 참조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 지우지 않는 이상. 근데 내가 다른 문서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쓰고 다른 거에 대한 블록이나 레이어를 하면 디폴트로 여기다가 다 이 도면에다가 템플릿에다 넣어놓던가 아니면 복사를 해서 이 도면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디폴트인 템플릿이 되게 무거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각 그 다른 도면에서 갖고 있는 그런 도면층이나 블록 같은 거를 바로 이 도면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편하게 던지면 바로 그 속성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템플릿별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블록들도 원하는 라이브러리처럼 넣어 놓고 언제든지 땡겨서 서로 도면 작업할 때 서로 상호 쓸 수가 있게 그런 기능들이 여기 디자인 리소스 센터에서 제공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 안에서도 이제 투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 여기서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2D CAD는 이제 리스비라 그래서 뭐 시프풀이나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서 많이 매크로 파일을 쓰시죠. 각 분야마다 이렇게 에딘해서 쓸 수 있는 리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그 자동화되어 있는 리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뭐 너트나 볼트, 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그 타입이나 규격 같은 걸 골라서 세팅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블록으로 만들어줘요. 얘를. 그래서 별도로 뭐 그 뷰를 내려서 블록화를 시켜서 2중 블록이나 3중 블록으로 써서 각 블록을 같이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블록이 만들어주고 사용자가 도면에 뿌리고 싶은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뷰가 자동으로 이렇게 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매 서비스 팩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이런 기성품이 추가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용 버전을 쓰시는 그 분들만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드로잉 컴페어라고 해서 도면을 서로 비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솔리드웍스 그 드래프트 사이트, 죄송합니다. 드래프트 사이트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 거기에 처음 소개하는 그 제안서와 그 추가적인 밑에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살짝 다루긴 하는데 도면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틀린 사항을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창을. 그래서 도면 1과 2를 불러오고
비교를 컴페어를 하게 되면 그 두 개 요소가 뭐가 다른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분인데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굉장히 좀 길게 했네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올해 Q&A 시간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 게시판 안에는 그 리소스 센터라 그래서 그 기술 자료를 올리는 부분이 있고 Q&A 게시판이 따로 있죠.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을 통해서 정기적인 기술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물어보는 Q&A 게시판도 활성화를 해서 저희 드래프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런 기술 자료를 만들고 고객들도 확정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개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외국 같은 거에서는 드래프트 사이트가 그 다소 홈페이지에 가서 수요한 데를 가보면 아이퀘스천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저희 그 회사 내에서 다양한 기술 자료를 해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고객분들도 같이 쓰면서 활성화해 주시면 이제 여럿이서 계속 공용된 자료로 계속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행한 내용은 드래프트 사이트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보시고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가 종료 후에 그 간단한 설문지가 진행이 될 건데 설문지에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니까요. 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바라는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시간이 있을 텐데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그 세미나 때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스트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손민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